하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번 마이크 때문에 음향 사고를 내다 보니까 오늘 제가 뭐 잘못 누르나 열심히 봤어요. 음향 사고 안 내려고.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총선 현장 분위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 총선 현장 분위기는요, 현장에서 현재 뛰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겁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쪽에 희망적인 얘기가 섞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도 그래요.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총선 현장 분위기 디비지고 있다입니다. 디비지고 있다고요? 예, 진짜 디비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뒤집어지느냐고요? 부산부터 디비지고 있습니다. 제가 디비지고 있다라고 굳이 쓴 이유, 뒤집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디비지고 있다라고 쓴 이유는 부산 경남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산 경남 쪽이 뭐 서울처럼 경기도처럼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그런 상태는 뭐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산에 모두 25개 지역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9개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구라고 해요. 근데 그 9개 주요 지역구에서 국힘당이 우리 앞서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곳은 2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곳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거나 아슬아슬하다라는. 자, 부산에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20일이 안 남았죠. 이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산의 결과는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뒤집어지고 있는데 더 확실히 뒤집어야죠. 원래 뒤집을 때 뒤집어지는 막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순간, 뒤집어지는 그 순간 잘 뒤집으면 뒤집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시기라고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심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이 결정적인 시간이다.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시간이다.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름도 보세요. 씨름을 할 때도 보면은 탁 발을 걸어서 막 뒤집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나도 균형이 흐트러지고 있고 상대방도 균형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어떻게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오히려 질 수도 있어. 소위 말하는 되치기 당한다 그러죠. 근데 지금이 딱 그 순간인 거야. 자,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던 적들이 이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희망에 차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어떻게 보자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자 가장 위험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총선 현장 분위기 디비지고 있다. 자, 오늘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6%, 국힘당 지지율은 32%. 자, 민주당이 국힘당을 앞서고 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니
갤럽이니 이런 데서는 해보면 민주당이 뒤지는 걸로 심지어 10% 뒤지는 뭐 그런 결과도 나오는데 KBS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확실히 앞지른 걸로 국힘당을 앞지른 걸로 나왔습니다. 자, 지역구에서는 더 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민주당, 자, 지금 당장 오늘 바로 투표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36%로 압도적이라는 지지가 나왔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정당 지지율에 보면 뭐가 빠졌다? 조국혁신당이 빠졌어요. 이 조국혁신당 여기 몇 퍼센트? 예, 조국혁신당 8%. 따라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면은 몇 퍼센트? 예, 42%가 나와요. 자, 며칠 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상황이 좋죠. 자, KBS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34, 33, 32였다가 36으로 한 주 사이에 껑충 뛰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33, 35, 35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가 꺾어졌다. 32로 떨어졌다. 뒤집어졌다. 라고 말해요. 요새 KBS가 사실 솔직히 캐빙신이라 그러잖아. 그런 KBS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KBS 여론조사도 자세히 보면 보수 과포집이에요. 보수 과포집인 상태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했다면 이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자, 확실한 거는 뒤집어지고 있다. 국힘당도 지금 인정을 해요. 오늘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만나러 갔죠. 왜 만나러 갔을까? 예. 박근혜 만나러 간 거는 도태우 때문에 간 거야. 지금 국힘당이 도태우를 이번에 공천에서 잘랐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태우는 박근혜가 넣어달라고 딱 찍은 사람이란 말이야. 박근혜가 찍어 넣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잘랐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야, 너 나랑 한판 해보겠다는 거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굽실된 거야. 야, 한동훈 박근혜 감옥에 쳐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그거 가서 굽실된대. 야, 검사 존심도 없냐? 니는 자존심도 없냐? 아이고, 누구 말 맞다나 검사가 범죄자한테 가가지고 굽실되냐? 딱 그거 아니에요. 검사가 범죄자한테 가가지고 굽실되는 거 아니야. 꼴 좋다. 그렇게 급했다라는 얘기죠. 한동훈 지금 엄청 급했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동훈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이유? 급하기 때문에 그래.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어디 유세를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지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난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이 나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이 죽느냐 사느냐 선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죽느냐 사느냐? 자, 그런 대립구도, 그런 선거 구호를 펼쳤을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예, 당연히 민주당 쪽이 유리한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자기 마음에 있던 얘기가 확 튀어나와 버린 거죠. 아마 지금쯤 너 실수했어, 실언했어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 뒤로 한동훈 그 얘기 안 하잖아. 자,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넘어가는 거야? 정권 바뀔 수도 있어. 총선에서 투표하면은 이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민주당 찍을 거야. 하다못해 조국혁신당을 찍을 거야. 그런데 안 바꿨으면 좋겠다? 국힘당, 유성이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럼 국힘당 찍었지. 하지만 그 결과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예,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그거는 정권 심판 선거라고. 윤석열 잘하고 있다? 지금 30%대에 겨우 머무르고 있고요. 많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아직까지 예, 유치한 수준을 아직 웃기는 수준이잖아, 솔직히.
자, 그러면은 이게 그 말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그 말은 그만큼 다급했다? 다급하다는 건 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한동훈도 지금 알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지지율은 뒤집혔습니다. 자, 이거는 리얼미터, 우리가 구라미터라고 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민주당이 40.8%, 국힘당이 37.9%로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뭐가 빠졌다? 3월 2주차 주간 집계인데 뭐가 빠졌다? 예. 황당하게도 조국혁신당이 여기 또 빠졌어. 제가 볼 때 조국혁신당 지지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많이 표에서 그 조사에서 누락됐을 거예요. 자, 현재 40.8%로 민주당이 국힘당을 앞서고 있는 결과 나왔습니다. 뒤집어진 거 맞죠? 자, 실제로 보면은 이 그래프에도 보면은 국힘당이 앞서 나가다가 확 뒤집어지고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자, 근데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조국혁신당이 빠졌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지지를 밝힌 사람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수는 민주당 지지라고 했겠지만 헷갈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조국혁신당이 없으니까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게 맞죠. 자, 이거는 쿠키 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45.2%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5.2%.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세가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길 리서치 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낮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사부터 민주당이 앞지릅니다. 지역구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빠졌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빠진 것만큼 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을 보겠습니다. 부산에는요, 지금 국힘당이 엄청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래요. 왜? 지금 지역구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국힘당이 엄청 안 좋게 나와. 그래서 아예 선거 얘기를 안 한대.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 얘기 자체를 안 한대. 선거 얘기하기 싫대. 왜? 지고 있거든. 뿐만 아니라 여론이 지금 국힘당한테 불리하게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부산 쪽에 있는 이 국힘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선거 때 되면 지들이 더 설치의 정상이거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 말하기 싫다. 이게 뭘 말한다? 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국힘당 지금 지고 있어요. 더 재밌는 부분 볼게요. 지역구 여론조사, 부산 MBC가 부산일보와 함께 지역구 여론조사를 했더니 부산 시내 9개 선거구, 관심지역 9개 선거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우상한 것은 2곳밖에 안 되더라. 부산에 25개인가 28개인가 선거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이렇게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또 이렇게 거물급이 출마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이 집중된 곳이 총 9개 선거구인데 이 중에서 국힘당이 우세하다고 한 것은 2곳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열세이거나 지금 경합지역이더라.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9개 선거구에서. 자, 재밌는 거는요, 부산 연제구입니다.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는 김희정 의원이 전 의원이죠. 원래 그 부산에서 꽤 여러 차례 출마를 했었고 재선인가 3선인가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선거에 못 나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산 연제구에서 김희정 전 의원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10% 이상 지는 걸로 나옵니다. 상대방 후보는 진보당 후보예요. 노정희 후보, 노희정 후보인가? 노정인가? 아유, 까먹어. 예, 노정현 후보, 노정현 후보. 노정현 후보인데 이 노정현 후보가 오랫동안 진보당 부산 연제 지역에서 밭갈이를 해왔어요. 이번에 민주당하고 이 단일화 경선을 했는데 단일화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자력으로 민주당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부산 연제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김혜영 자리, 부산 연제구가 김혜영 맨날 그 딴지 걸던 김혜영, 예,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진보당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진보당이 지금 현재 전직 국회의원, 해당 지역 전직 국회의원을 압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부산 연제구에서 김혜영 빼고 지금까지 민주당 쪽에서 당선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상황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산에서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대. 부산에서. 더군다나 민주당하고 그 경선을 민주당과 단일화 경선을 거쳐서 이겨가지고 자력으로 이긴 거예요, 진짜. 부산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부산, 경남? 그렇게 안 봤는데 상황이 달라졌나? 예,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죠. 예, 점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역구, 여기 부산 연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김두관 의원, 지금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이 경남도지사들끼리 경남 양산 을에서 붙었는데 김두관이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지고 있는 걸로 나오더니 앞지르는 걸로도 바뀌었어요. 경기 분당에서도 이광재 의원이 안철수를 앞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은, 정말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 지역구에서 보셨다시피, 부산 경남에서 뒤지는 걸로 나왔던 김두관 의원이 앞지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당은 사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당은 솔직히 험지잖아. 거기 준강남이잖아요. 강남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관철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광재 전 의원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이길 것 같아, 잘하면. 실제로 분당 쪽에서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특히 그래서 지역구, 지역구란다. 비례대표 누구를 찍으실 겁니까? 어디를 찍을 것입니까? 하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힘당을 앞서요. 그 표가 이제 그대로만 이광재 의원한테만 가준다면, 예, 승산이 있는 거야. 그죠? 뒤집어진 거 맞죠?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차기 대권 적합도를 비교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8% 차로 앞지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지른대. 얼마 전까지 이재명이 진다고 나왔잖아. 한동훈이 앞지른다고 나왔잖아. 그런데 시사저널에서 해보니까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나온 겁니다. 이게 한 2, 3주 사이의 변화예요. 자, 어떻습니까? DB지는 거 맞나요? 자, 지역구 하나, 두 개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한두 개 사안만, 그래서 유리한 사안만 뽑아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싹 뽑아와 봤습니다. 자, 이건 MB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MBN 여론조사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이 결과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MBN은 서울을 해보면은 그래도 국힘당이 앞서라는 식으로 떠벌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힘당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국힘당이 지금 자신들이 앞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앞서는 데야 라고 하는 데가 어디? 예, 10곳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자, 국힘당도 서울에서 자기들이 열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세는 10곳밖에 없는데, 자, 그래봤자 다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은 동작갑, 동작을 이거를 자신들이 박빙 지역이라고 분류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게 조금 생각을 뭐 하고 있는 듯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당 쪽의 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32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열세는 7밖에 안 되고 박빙은 9곳.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아마 서울 지역 의석수는 36곳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6곳, 좀 많이 나오면 40곳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강남, 송파, 여기만 아마 내주게 될 것 같고, 심지어 용산 같은 경우도 현재 민주당 쪽이 약간 더 우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좀 아슬아슬한 데가 동작, 갑과 을인데, 여기만 뭐 확실하게 좀 된다면, 글쎄, 민주당이, 다 합쳐도, 글쎄, 뭐 그렇게, 뭐 한 9곳 정도밖에, 9곳 정도 의석을 잃고, 나머지 전체 48곳 중에 39곳은 민주당이 갖고 가지 않겠나,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강남 지역하고요, 동작 갑을 중에 한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자, 보시다시피 MBN 얘네들은 서울에서 민주당이 국힘당한테 뒤진다. 국힘당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 10% 이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국힘당 쪽 판세 분석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예, 그래요. 자, 보시다시피 판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를 볼게요. 경기도도 보면은요, 여기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가 포천, 가평, 양평, 이천 뭐 이쪽입니다. 그 농촌 지역이죠. 요쪽만 국힘당이 유리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민주당 쪽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디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비지고 있는 거 맞죠?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자료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 한번